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자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 구역으로 들어가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타이어를 펑크낸 뒤 고쳐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3인조 강도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의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글렌데일시에 해외 지역 첫 소녀상이 건립된 지 10주년을 맞아 특별기념 전시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통합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연설을 통해 남한에 대한 군사 경고 수위를 높인 상황. 양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해구산을 강화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 국방 차관 전략협의체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 우선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9월 중에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핵항모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의 핵 탑재 전략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연습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의 을지 연습과 통합해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까지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사실상 복원되는 셈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장관은 2017년 이전에 해왔던 수준의 한미일 간 훈련을 지속하자는 뜻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켄터키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이 물에 반쯤 잠겼습니다. 상점들은 알아볼 수 없이 망가지고 아이들이 있어야 할 학교는 이제 홍수 피해로 인한 잔해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집과 재산,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고도 여전히 홍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Everything's gone, like everything is gone. The whole life is gone. 오늘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주내 홍수 희생자가 15명으로 늘었다며 우리는 많은 가정을 잃었고 여기에는 우리가 보유한 많은 경험을 겪을 기회를 잃은 아이들이 포함되리라고 개탄했습니다. 외신들은 향후 어린이 사망자를 포함해 사망자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피해 지역에서 쉬지 않고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불어난 물과 정전 등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터키 주정부 측은 인명 구조에 필요한 헬리콥터 수도 적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전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켄터키주에서는 2만 3천여 명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버시어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늘 종일 1에서 3인치 수준의 더 많은 비가 예상돼 손실이 커지리라고 경고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Just a disaster, it is an ongoing natural disaster. We are in the midst of it.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eastern Kentucky on top of roofs waiting to be rescued.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that are unaccounted for, and I'm nearly certain this is a situation where we are going to lose some of them.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켄터키주의 재해 선포를 발표했습니다.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위해 연방 자금이 투입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자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 구역으로 들어가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성 재소자 28명이
남성 재소자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에 벌어졌는데 남성 재소자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 재소자 구역으로 들어와 구타와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성 재소자 측 변호인은 최소 2명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임신까지 했다가 유산했으며 다른 1명은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난동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교도관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여성 재소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CCTV 장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범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에게 $1,000를 받고 제한 구역의 열쇠를 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현재 이 교도관은 해고된 상태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으며 탈주 방조와 직무유기, 재소자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로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라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성 재소자 측은 교정당국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방에 가두는 등 학대했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 잠금 장치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 재소자들은 남자들이 다시 찾아와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몰래 타이어를 펑크낸 뒤 고쳐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3인조 강도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의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3명의 용의자 사진. 첫 번째 남성은 놀웍의 한 은행에서 여성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본 뒤 인근 쇼핑몰까지 여성을 따라가 자동차 타이어에 일부러 구멍을 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남성이 차로 돌아온 여성에게 접근해 타이어를 고쳐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목에 칼을 들이댔고 세 번째 남성이 빠르게 피해 여성의 차 문을 열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용의자 사진들은 비교적 눈매와 인상 차이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2004년형 빨간색 혼다 오디세이와 검은색 토요타 프리우스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4년 사우스 LA 슬라우슨과 센트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입니다.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오늘 LA 카운티 셰리프가 추가 제보자들의 묘사를 토대로 제작한 2명의 새로운 몽타주를 공개하면서 다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A burgundy SUV or possibly a minivan occupied with multiple individuals who are all described as male African Americans between 20 and 22 years of age at the time, back in 2004. They pulled alongside of Jesse and opened fire. 경찰은 용의자의 범위를 지금보다 조금만 좁혀내도 당시 확보한 증거들과 진화한 DNA 수사기법을 통해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교내 총격 방지를 위해 조지아주 교육청이 시행하려던 투명책 가방 의무화 조치가 물류 대란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다음 달 새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투명책 가방 의무화 조치를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11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전교생에게 투명책 가방을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물류난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책 가방은 안이 보이는 비닐로 만들어져 있어 가방을 열지 않아도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효과가 큰 개량형 백신을 활용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 제조사 화이저와 모더나가 9월 초까지 개량형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약속함에 따라 정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개량형 백신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새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현재 50세 이상으로 돼 있는 2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개량형 백신 1억 7천만 회분을 선점한 데 이어 추가로 6억 회분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5억 6,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팬데믹 동안 연체된 전기 등 유틸리티 요금을 면제해 줍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 중 5억 6,700만 달러의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일까지 연체된 유틸리티 요금을 한 번에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8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에너지 어포러빌리티 프로그램, 즉 에너지 비용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한 저소득층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뉴욕 주민들도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전기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며 주의회가 유틸리티 비용 체납 부담을 줄이는데 2억 5천만 달러를 할당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전기 및 가스 요금을 60일 이상 연체한 주민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면제 프로그램으로 뉴욕 주민 약 32만 7천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면제된 요금 청구를 받게 됩니다. 팬데믹이 2년을 지나면서 뉴욕주의 유틸리티 요금 체납은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 유틸리티 공급업체 10곳이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주에서 130만 가구가 전기 가스 요금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글렌데일시의 해외 지역 첫 소녀상이 건립된 지 1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 전시회가 열립니다. 박시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녀상이 설치돼 있는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한자리에 거북선이 설치됐습니다. 한국 전통의 담청색을 작가의 시선으로 변형해 색을 입혔습니다. 거북선 활동 당시 일본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배의 윗부분에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을 넣었습니다. 탑 속에는 여성들과 그다음에 여성의 그 자유를 상징하는 게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나비를 작품 안에 새겨 넣음으로써 여성 인권과 위안부를 기리는 마음으로 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다른 곳에는 길이 13m에 달하는 한 폭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 현실과 이상 두 가지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상징했습니다. 두 가지 이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또 우리가 가지고 바라는 이상. 낮에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밤에는 빛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염원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빛의 작가로 불리는 한우 작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작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QR코드를 넣으면 소녀상이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기술을 이용한 작품을 비롯해 선을 이용해 조형적인 공간을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설치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전시회는 내일 시작돼 오는 10월 9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맨날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것도 또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번 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번 주는 이제 뭐 하루 엇갈리고 하루 떨어지고 3일이나 오른 이번 주를 지난주에 이어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려 4개월 만에 처음 2주 연속 오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7월 달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이번 7월 달을
2020년 11월 이후니까 2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고의 달로 기록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오른 달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와 페이스를 비교했을 때는 일단 이제 다우, S&P, 내스닥 3대 지수 나란히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페이스가.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달에 다우존스가 6.7%를 오른 것에 비해 내스닥하고 S&P 500은 각각 12%와 9%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떨어지기만 하다가 장이 이제 오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 혹시 6월 중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하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추격 매수가 또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공매도를 걸어들이는 쇼 커버링도 들어오는 거지만 추격 매수, 공매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쇼 커버링이 이제 합작이 되면서 이만큼 이제 패닉 바잉 현상으로 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3주짜리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주 연속 반등한 거가 또 다른 베어 마켓 랠리로 끝나느냐,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회복세로 이어지느냐를 다음 주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7월 초부터 지금까지 3주 동안에 뭐 장단기 금리,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 날 금리가 0.7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한마디로 변수가 생기지 않고 예상했던 것처럼 됐다는 거에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느꼈다는 얘기죠. 금리가 또 인상되는 게 0.75bp가 아니라 0.5bp가 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75가 될 수 있다고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운을 띄긴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뭐냐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지표에 따라서 또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금 스탠스가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특히 이번 주는 초대형 기술주들의 실적들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렸는데 다음 주도 나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지수 ISM, 또 ISM 서비스 지수, 공장 주문, 또 특히 이제 다음 주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실업률이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계속 탄탄하느냐 아니면 최근 들어서 잠깐 뭐 증가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 실험 청구 건수가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느냐 하고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